네, 이스타 K스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금요일 날은 FS 리서치의 박종훈 멘토 그리고 엘리고스 인베스트먼트의 임주화 멘토가 나와주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저희가 앞에 수식어를 짜릿한 폭등 이렇게 뽑았습니다. 사실 CPI에 대한 불안감 어제 살짝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CPI 지표가 딱 꺾이는 모습이 보이니까 미국 증시가 이제 폭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내 증시도 지금 거의 3% 내외의 상승, 특히 코스닥이 그간 좀 못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의 상승이 굉장히 반가운 하루입니다. 임주환 멘토부터 오늘의 상승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좀 듣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중간 선거 결과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보통은 1980년대 이후로 10차례 이상 치러진 선거에서 2003년도 딱 한 번 마이너스 3%로 빠진 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은 급격하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CPI의 영향은 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선거의 결과에 대한 어느 향방이든 상관없이 이 부분이 조금 악재의 해소로 보여집니다. 근데 향후 이제 향방은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날 이후로 사실 커다란 호재가 될 만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오늘의 슈팅이 단발성으로 그냥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조정받고 다시 한번 살자리를 만들어주게 될 것인지 외국인의 네. 수급의 추이를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CPI보다는 중간 선거가 마무리된 게 도리어 시장을 더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박정훈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앞서서 중간 선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조금 더 숫자를 뜯어보면 중간 선거에서 이후에 이제 무조건 다 주시장이 좋았던 건 아니고요. 이유를 좀 뜯어보면 경기 사이클하고 조금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경기 사이클이 마침 이제 중간 선거 기간하고 비슷하게 맞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 때 거의 이제 중간 선거를 치르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 경기가 돌아서는 시점에서 그 영향을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오비락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따지면 사실은 내년에 저희들을 보시면 경기 침체가 글로벌하게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보면은 시장은 조금 더 제한적이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랠리는 지속될 수 있는데 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이제 일단 FOMC 같이 이제 조금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12월 중순 정도 돼야 되고요. 당분간 이제 큰 악재는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다만 제가 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미국의 나스닥이든 앞으로 이제 조금 오늘처럼 이제 급등 같은 거는 좀 안 하고 좀 천천히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금리 인상 이슈가 우리 시장을 눌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주시장이 너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환호를 하고 이제 피벗 얘기들이나 이런 게 나오면서 환호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연준에서 그걸 좀 누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그게 더 악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그냥 미국 시장은 여기서 소소하게 조금씩 그냥 올라주고 네. 우리 시장은 어차피 수급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연기금이라던가 이제 중국 비중 줄여가는 이런 수급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수급들, 그다음에 이제 환율도 좀 우호적으로 변하는 것들,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 수급적으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스닥이 여기서 더 폭등을 하는 것보단 그냥 천천히 소소하게 가지고 우리가 그 사이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추이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연준 의장이라던가 아니면은 연준 위원들의 말도 조금 이제 시장을 누르는 매파적인 발언이 또 나오나 안 나와도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간 미국이 조금 주춤주춤하고 나스닥은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사이에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폭등만큼 우리 증시가 같은 폭으로 오르지 않는 이유는 아마 그전에 우리 시장이 조금씩 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문제는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 산타랠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임주환 멘토께서는 산타랠리의 가능성을 좀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조금 더 오를 거라고 보신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상승폭이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지수 상황을 네. 봤었을 때에는 사실은
사실 산타랠리가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빨리 가는 그림이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아까 옆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걸 누를 수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연장선에서 흐름을 계속 눌러가는 추세로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시장에선 받아들이기에는 조정폭이 나올 수 있겠죠. 그때 여러분이 사실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산타랠리가 나올 거 생각해서 지금 좀 날아가고 있을 때 사야 되는 것인가 혹은 차익 실현 구간을 찾아보고 또 한 번 악재가 올 때를 기다려봐야 될 것이냐라는 타이밍이실 텐데 네네. 두 개가는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높게 사든 조금 조정받고 사든 두 개 다 상관없이 어쨌든 내년 3분기에는 경기 회복이라는 목표를 두고 금리 인상을 해둔 것이므로 사실은 내년 2월 전까지는 좀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들 위주로 미리 밑에서 담아두셔야만 그 네. 위에서 기관이 담아주는 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중소형적인 기회가 많기 때문에 시기를 오늘로 보냐 내일로 보냐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주식을 담자. 차라리 내년 한 3분기에 경기 회복된다라는 시점을 생각하고 우리가 매매 전략을 좀 길게 잡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다면 맞습니다. 먼저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는 종목들 위주로 가고 뭐 중소형주들은 중간중간에 기회는 많을 테니까 우리가 단기적이든 이런 매매 전략을 중간에 섞어 쓰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박종원 멘토께서는 지금 그 미국이 피벗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12월에 뭐 지금 이제 0.75로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요. 0.5%포인트 뭐 이렇게 좀 낮출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이번 CPI 때문에? 예, 뭐 지금 보시면 그 어쨌든 이 CPI 발표 전까지만 해도 네네. 거의 75bp하고 50bp가 반반이었고요. CCOP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CPI를 그 발표를 계기로 해서 이제 다시 오히려 이제 50bp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5bp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위기 자체는 조금 좋아진 것 같아서 단기로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자꾸 시장이 너무 과하게 좀 더 반응을 해서 좀 더 많이 올라가 준다면 네. 거기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그 12월 FOMC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누르는 입장에서 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지켜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별로 보면 일단 시장은 어느 정도 그래도 희망을 찾았기 때문에 네. 종목별로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시점에서 종목을 사고 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조금의 상승은 있을 거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서 매매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예. 당장 미국보다는 이번 달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하느냐도 관심입니다. 0.5%포인트의 빅스텝을 그대로 밟을지 아니면 다시 0.25%포인트로 복귀해서 베이비 스텝으로 갈지도 좀 봐야겠죠. 지금 현재 미국하고 우리가 1%포인트의 금리 차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좀 좁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달 말입니다. 이달 말에 있을 금통위도 좀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이제 나스닥이 7%대까지 급등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 카카오 흔히 최근에 뭐 바닥을 치고 거의 지하실까지 내려갔다가 이제야 조금 올라오기 시작한 이 네이버, 카카오가 뭐 여러 가지 이슈하고 같이 동반되면서 급등하는 양상을 오늘 보여주는데요. 이게 그동안에 뭐 어떻게 보면 공매도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쇼 커버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건지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임주화 멘토께서는 네이버, 카카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왕자의 방한 일정과 맞춰서 네. 수주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탄력을 더 받을 수 있겠는데요. 카카오만큼 싸다고 생각할 지점까지 내려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급이 여기서 오늘 카카오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처럼 시원하게 터지기에는 좀 다소 시간을 두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어차피 같은 경우에는 며칠 안 남았기 네. 때문에 추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 시리즈들 중에서는 트레이딩 하기가 조금 오늘 까다로우셨을 텐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슈팅이 상한가까지 갈 줄은 사실 예상을 못했지만 충분히 지금부터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조짐이 아침에 있었고요. 뱅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페이만큼은 세진 않았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종가 때 트레이딩 그러니까 긴가민가하고 들어가지 않았을 이상 오늘 거의 추격 매수를 하셨어야 됐기 때문에 좀 오늘 당장 트레이딩 하시기는 좀 어렵지만 내일 시가에서 그러니까 월요일 날 시가에서 어느 정도 진폭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당장 월요일인지 아니면 이틀 뒤 조정 국면을
선언을 맞고 수요일쯤 트레이딩 할지를 결정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방송 한 3주 전에 카카오 최바닥 신저가 찍을 때 사야 되냐고 물어보셨던 그날 네. 제가 외국인 담자마자 무조건 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금액대도 한 5만 주 정도, 그러니까 2만 주씩 나눠서 3일 이상 들어오면 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충분히 오늘 그런 결과물이 나온 상황이라고 보시고요. 오늘은 좀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나머지는 길게 끌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기술적으로 모두 한 200선 일대까지는 무난하게 그냥 걷어 올라가는 수급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부분들은 다소 그냥 기술적인 부분들이 종목마다 좀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NC소프트는 차트 모양에 비해서 수급의 양에 비해서는 30만 주밖에 돈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 들어왔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냥 기술적으로 모양이 예뻐졌다. 물량 더 이상 매도 나올 게 없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상단 돌파를 못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거래량이 꽤 괜찮습니다. 200만 주 이상 돌았기 때문에 그래도 조만간 한번 터지는 하루의 어떤 시세 정도는 다음 주에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위니라고 이제 버추얼휴먼을 만들어서 사실 이번에 이태원 사건 아니었으면 메타에서 초청하는 한국의 뭐 전 세계에서 대표하는 인플루언서로서 이렇게 나가서 뭔가 재료가 될 만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돼서 뭔가 화려하게 뭘 재료를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오늘의 수급에서 전반적으로 게임주도 바닥 돌렸다라고 보시고 트레이딩을 고려할 시점인 건 맞다. 하지만 네. 오늘 당장은 아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네이버를 두 개만 단순히 비교하면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조금 더 상승폭의 여력이 남아있는 것 같고 지금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받고 다시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매매하시라. 앞으로 한 200일선까지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도 뭐 바닥 찍고 돌아서는 모습들이 좀 보인다. 오늘 NC소프트 실적 보니까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위메이드 주가는 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훈 멘토도 그 카카오하고 일단 네이버 좀 얘기해 주시고요. 시간이 되시면 이제 게임주까지도 한번 같이 점검해 주시죠. 예. 뭐 앞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일단은 쇼커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쇼커버가 나온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그 좀 시장이 좀 안정이 돼서 쇼커버가 나왔을 때 뭐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시장이 또 불안한 요소들이 나왔으니까요. 그 얘기하면 그걸 대입하면 지금도 역시 시장이 단기로는 뭐 제가 볼 땐 다음 주 한 다다음 주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지수가 올라가는 거를 보고 좀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는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카카오가 원래 펀더멘탈적으로 좋아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너무 빠져 있었고 뭐 수급적으로도 사실은 대형주 장이 왔었고 그런 점들이 좀 더 반영이 된 것 같기 때문에 단기로 그냥 짧게 보시고 가시고 그리고 이제 지수로서 좀 판단을 해보시면 한 2,500 코스피 기준으로 한 2,550 정도 왔을 때 특별히 막 그 다른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악재들이 없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이제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분위기가 되면 정리를 조금 하시고 나중에 다시 조정 오시고 이제 보시더라도 네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동안 많이 빠져 있었고 그다음에 모멘텀도 크지 않았고 해서 많이 빠져 있어서 지금은 이제 시장이 반등하는 정도 수준으로 반등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뭐 카카오처럼 조금 더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네오이즈라던가 그 뭐 네오이즈 홀딩스도 그렇고요. 네오이즈 홀딩스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조금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약간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는 뭐 네옴시티 얘기라던가 아니면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 이슈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베팅을 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각자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크게 네네. 베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다만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기다려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을 한번 기다려 보는 정도 수준에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메이드는 게임보다는 이제 가상자산 이슈하고 엮여서 주가가 워낙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최근에 가상자산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오늘은 이제 미국 증시 오르다 보니까 가상자산 같이 오르긴 했거든요. 그래서 위메이드 주가는 요즘 변동폭이 너무 커서 이걸 아까 제가 이제 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걸 어떻게 전망해야 되는지 사실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좀 헷갈린다라는 말씀이었고 임주화 멘토께서는 위메이드도 지금 차트의 흐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나 내주 정도에 한 번 정도의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죠. 근거를 조금 제가 다시 물어봐도 될까요? 사실 공화당이 이제 과반수가 넘게 된다면이라는 전제로 네. 시장에서 좋아질 수 있는 걸 한 8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가장 헤드라인은 인플레이션법 취소냐 아니냐,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돈 지원 안 해주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헤드라인이고 맨 밑에 서브로 그래도 코인 쪽으로 시장을 좀 좋게 보는 거는 미국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아니냐라는 흐름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저번 주 수요일 목요일부터 계속 가상자산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슈팅이 선발적으로 돌았었는데 그 선거 구간, 그러니까 선거가 진행되는 그 날로부터 전후로 무슨 가상자산 거래소 악재 터져가지고 계속 그 공화당이 되면 과반수가 넘으면 코인 쪽이 좋아진다라는 그 부분을 계속 눌러왔거든요. 눌러왔는데 그 부분들하고는 모두 희석이 된 상태가 돼서 그냥 앞으로 가상자산 내년 상반기엔 좀 좋지 않을까라는 네. 전제랑 CDBC 정부 디지털 화폐를 주도했던 건 사실 공화당이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랑 그냥 좀 희석돼서 움직이는 흐름이고요. 사실 그게 뭐 엄청나게 이제 향후 막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해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재료는 아니고 그냥 다소 아주 나쁘게 봤던 악재가 좀 거쳐지고 의심하면서 보는 단계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괜찮아질 수 있을까라고 보는 단계 수준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화당이 조금 더 가상자산 쪽에 긍정적이고 우호적이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랑 정부 주도의 CBDC 쪽 얘기가 가상자산 쪽에 훈풍을 줄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상화폐 시장하고 CBDC는 또 완전히 또 다른 시장인데 시장에서는 이슈가 나오면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서,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2차 전지는 오늘도 같이 가죠. 주도주의 성격을 2차 전지가 계속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든 안 흔들리든 우리 배터리 산업은 앞으로 커질 거니까 우리는 갈 거야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임주화 멘토 마지막 말씀하셨으니까 박종원 멘토부터 2차 전지 점검을 좀 해주실까요? 예, 뭐 계속해서 몇 주 동안 계속 제가 말씀드렸고 그 추천 종목 말씀드릴 때도 계속 2차 전지 관련 거를 최근 몇 주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대로 방어주 성격이 되고요. 또 시장이 좋을 땐 좋을 대로 또 탄력받아서 가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그 지금 시장이 오늘 뭐 반등이 세게 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까지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또 갑자기 다른 주식들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내가 뭘 사야 되지라고 했을 때 그나마 좀 믿을 만한 게 여전히 아직까지 저는 2차 전지주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특히 셀이나 이제 소재 업체 쪽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임주화 멘토께서는 뭐 저희가 이 시간에 사실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나누긴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계속 2차 전지가 가고 있기 때문에 연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최고가를 뚫고 계속 가지 않습니까? 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어때 보이십니까? 네. 사실 그 뭐 한 달 전만 해도 중간 선거는 그냥 미국 민주당이 잡고 가겠다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가 저 종목이 사실 움직이게 된 까닭을 아마 대부분들 그냥 시장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뭐 향후 매출액은 나쁘지 않아 숫자만 보고서라도 그냥 들어올만 했으니까라는 전제를 뒀는데 중간에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올라왔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 다 올라오고 나서 이제 이 시기가 돼서 돌이켜 보니 공화당이 정말 이제 미국 민주당을 좀 누르고 갈 수 있는 분위기다 뭐 이렇게 전제가 됐고 선거가 이뤄지기 한 일주일 전부터는 그렇다면 공화당이 과반수를 잡았을 때 2차 전지는 혹은 미국 민주당이 잡았을 때 2차 전지는 하고 이제 전망치들이 계속 이제 의견들이 분분하게 나왔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두 당의 정책의 특징 중에 공통 분모는 결국은 2차 전지를 할 거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확대될 거고 자율주행 돌릴 거고 앞으로 뭐 수소차도 같이 돌릴 거다라는 전제를 석유를 누르고 가겠다라는 석유 자동차, 휘발유 자동차를 누르고 가겠다는 거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숫자적으로 가장 강했던 그리고
주당 단가가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수급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이 주도해서 갈 수 있었던 현찰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비싼 종목군들 위주로 좀 움직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사실 이 종목은 여기서는 저렇게 비싼 62만 3천 원짜리를 과연 개인 수급이나 기관이나 외국인이 서로 눈치 보면서 누가 먼저 2위로 얹어줄 것인가를 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좀 한 발 물러서 기관도 며칠 뺐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혹시 모르는 앞발 걸기 정도 수준으로 들어와 있는데 며칠 추이를 보고 결정하실 텐데요. 보통 이런 기관 외국인들이 언제 파냐면 셋째 주 정도쯤 되면은 이제 트레이딩을 조금 줄이는 편이기도 하고 또 추수감사절 직전에 좀 연간 트레이딩을 좀 정리하고 내년에 가져갈 것만 가져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일쯤 뭔가 내년을 보고 12월 달에 구간을 노려보는 게 저는 이 대형주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보고요. 네. 그냥 오늘 2차 전지 조정권 중에서 이거는 꼭 사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를 쭉 수급을 보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가 첨보,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LNF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요. 마침 지금 시간대도 아침 개장 때 추격으로 들어왔다가 한 11시부터 지금 조정 국면으로 눌린 목들입니다. 다 지지대가 아니라 눌려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사서 가져갈 수 있는 시간 한 일주일 정도는 있다라고 보시고 이 종목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 뭐 LNF, 에코프로, 첨보. 뭐 이런 종목, 네. 첨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조금 들어갈 만한 구간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이시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안 그래도 이제 LNF 제가 한번 더 여쭤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미래에셋에서는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낸 보고서를 제가 봤거든요. 우리 박정훈 멘토께서는 LNF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동의하십니까? 증권사 의견에? 뭐 이따가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네네. 뭐 미리 말씀 좀 드리면 아, 오늘 관심주가 LNF 가져오셨군요. 예. 예, 조금 살짝 얘기하시고 이따 좀 깊이 얘기하시죠. 네. 뭐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는 건 따져보는 거지만 사실 모멘텀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시기적으로는 이제 실적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네. 이제 다시 모멘텀, 특히 내년 모멘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 올 겁니다. 오게 되면 그랬을 때 아무래도 2차 전지가 그쪽 부분에서는 또 그나마 또 유명한 쪽이니까 계속해서 좀 보시자는 입장이고 상대적으로 그 리포트에서 뭐 나왔겠지만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건 맞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면 LNF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뭐 시장이 그렇게 간다는 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과연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부터 뭐 세트업체까지 전부 다 지금 주가는 그나마 시장이 안 좋을 때부터 계속 가고 있었는데 과연 연말까지도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에 대한 궁금증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저희가 카지노 관련주들을 좀 뽑았습니다. 이른바 리오프닝주들의 대표적이죠. 여행이 열리고 그리고 나면 국내 카지노 관련 업체들이 주가가 좀 움직이고 특히 일본 시장이 열린다 그러면 카지노 관련주들이 또 들썩이곤 했었는데요. 지금 미국도 리오프닝주들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같이 가는 건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죠. 임주환 멘토하고 먼저 얘기 나누겠습니다. 일단 카지노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잘 안 가시니까 모르실 수도 있는 그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냥 나는 카지노를 하러 갈래라고 들어와서 객장에 사람이 모이는 건 아니고요. 마케팅 팀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케팅하면 광고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마케터들이 따로 있어요. 한 대여섯 명, 10명 정도 팀으로 움직이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해외에서 카지노를 할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공항에서 픽업해서 갖다 놓고 숙박해주고 가족들 숙박권 다 주고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업체 파라다이스, GKL,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의 그 마케팅 스타일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주도로 오세요 이게 다기 때문에 사실 뭐 관광객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냥 부푼 풍선을 그려놓고 입국객과 출국객을 확인하고 숙박객들 중에 외국인이 몇 명인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GKL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국인이 비즈니스를 들어오는, 그러니까 여기에 카지노를 하러 들어오는 걸 연계해주는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사실 그 비즈니스가 많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비자 발급도 너무 어렵고요. 한국에 들어오려면 아주 뭐 어디 회사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줘야지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놀러 들어오기가 좀 쉽지가 않고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세일즈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냥 인천 근처에 있는 호텔에 중국객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었고 들어온 적도 있었다는 그냥 레퍼런스만 있는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는
얼굴은 한국인인데 국적은 이제 교포인 미국에서 데려와서 이제 하는 게 제일 매출액이 크고, 그다음에 일본은 2020년도에 따로 마케팅을 구성을 해서 일본 내에서 이제 코인 붐이 한참 일어나니까 이제 카지노를 이용하는 객들이 이제 들어올 수도 있어서 열어놔 있는 창구만 열어놔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코로나 때보다는야 들어오게는 할 수는 있지만 네. 뭐 커다랗게 매출을 여러분이 기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닐 뿐더러, 그리고 중국에서 뭐 들어오고 이런 거는 더 기세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마무리를 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중국에 있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한 이익 잉여금의 3천만 원 정도 객당, 그러니까 가족끼리,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가족끼리 객당 3천만 원씩 마카오 가서 도박을 할 수 있게끔 명절에 어떤 뭐랄까 기회를 줬다고 해야 될까, 억지로 하라고 했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2019년에 갑자기 제도가 바뀌고요. 마카오가 약간 도박을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하이난으로 몰아줍니다. 근데 지금 하이난이 현재 2022년 이 시점에 정말 그 코로나 이후로 사람이 너무 오지 않아서 약간 시골처럼 변했거든요. 도시 같은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의 제주도 쪽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전제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에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래 13,500원에 자리가 오면 주로 기관이나 나머지 그냥 기법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수급들이 자연적으로 있는 그런 기술적인 뭐 차트라고 보시고 트레이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좀 가격이 높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오르긴 하는데 딱히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훈 멘토께서는 리오프닝 그리고 특히 이 카지노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제 뭐 그동안 리오프닝 이슈가 있을 때마다 네네. 기대감 때문에 뭐 여행주도 항공주도 뭐 다 많이 오르고 또 화장품주도 오르고 그랬었는데요. 이 뭐 카지노 역시 뭐 리오프닝 중에 해당되고 수혜도 맞긴 맞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수혜는 크지는 않을 거라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동안 이제 그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면세점이나 이런 업종들이 이제 그 더 수혜를 크게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뭐 중국 셧다운도 됐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중국 애들이 이제 그동안 그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로컬 업체들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네네. 크게 수혜 볼 게 없다는 것 인식 때문에 그쪽이 이제 더 죽으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는 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리오프닝에서 완전히 뭐 큰 수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생각보다 수혜는 적을 수 있으니까 지금 화장품주가 다시 이제 반등하면서 이제 시장이 좋으니까 이제 반등하면서 올라올 때는 조금 덜 올라오고 만약에 화장품주가 조금 상승이 그 좀 죽어 있을 때도 이제 어느 정도 상승 반등 정도 왔을 때 다시 리오프닝이 얘기가 된다면 그러면 조금 더 수혜는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그 주가 상승은 크지는 네.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상승을 오면 그러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새로 사신다 한다면 그것보다는 다른 성장주들도 많으니까 네. 그쪽을 좀 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이거 짧게 점검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쇼커버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시장이 이제 급반등하기 시작하니까 그간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을 좀 관심 가져야 된다. 이거 쇼커버 들어올 거다라는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롯데관광개발도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그 목록에 보면 롯데관광개발도 있고 LNF도 들어있고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에 이 쇼커버링 대응해서 전략 짜는 거에 대해서는 임주호 멘토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주신 리스트에서 해볼 수 있는 거는 두산퓨얼셀하고 현대바이오 빼고는 나머지는 별로 그거에 의해서 뭔가 수급을 낸다기보다는 그냥 네. 이 회사가 숫자로 얼마나 향방 뭐 1, 2, 3년 동안 얼마나 규칙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면 보여줄 것이냐를 논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두산 퓨얼셀하고 현대바이오 정도는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 오늘 종가다 네. 다음 주 뭐 월화 중에도 트레이딩할 자리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박정훈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쇼커버링 이슈. 네, 어차피 쇼커버링 이슈는 단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쉽게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올라온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위치를 따라가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 대신에 아까 앞서 말씀하신 이제 두산퓨얼셀이라든가 저 뭐 LNF 이런 업체들은 사실은
그 모멘텀도 있습니다.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네네.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그런 걸 보고 조금 더 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수급적인 것만 보지 말고 진짜 회사의 가치나 뭐 이런 것까지 같이 보면서 서로 결합되는 회사를 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중에 예. 하나가 이제 LNF다라는 말씀이시고 오늘 또 때마침 관심주 가져오셨으니까요. 오늘 여기서 두 분하고 시장 이슈는 마무리하고요.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임주화 멘토 오늘 가져오신 게 세아베스틸 지주를 가져오셨네요. 철강 내수 가격 상승과 사우디 방한 기대감이 동시에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박정훈 멘토는 아까 LNF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먼저 세아베스틸 지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주화 멘토부터 얘기하시죠. 최근에 포스코 울산 공장이 물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사상에서는 한 달 뒤에 복구돼서 생산한다고 했는데 사실 내년 여름까지 생산이 좀 불가능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항에서 50% 생산, 포스코에서 그다음에 울산에서 50% 생산하는데 이 50% 울산 물량이 날아가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완전 어두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혜를 보는 회사는 지금 물건이 있는 동국제강 그다음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경영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없는 세아제강 친구들,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현대제철에서 대리점에 남아있는 물량,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남은 잔량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내수해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절로 인상이 됩니다. 국제 시세랑은 전혀 상관없이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대리점을 어디 구하려고 해도 물건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 때문에 내수 가격이 올라서 마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조만간 나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이미 물건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음식점이 물에 잠기면 밥을 팔아야 되는데 밥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창고에 놓여 있는 쌀이라도 팔아야지 되는 상황이잖아요. 울산 공장에서 물에 잠길 때 슬라브, 그러니까 철판 나머지를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생산할 물량을 다 이미 유럽과 인도에 팔았어요. 그걸 팔아서 일단은 그냥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물건이 없어서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지금 이미 세아 특수강이 2022년 계열사입니다. 세아 특수강이 2022년 7월에 이제 사우디랑 사업자 MOU를 맺고 사업자를 열었는데 사우디에서 사업하려면 기본적으로 특징이 뭐냐면 내가 그냥 사업자가 있는데 거기 가서 물건을 팔아 돈을 받는 구조가 아니고요. 사우디에 있는 국영 회사들이랑 SPC를 새로 열어가지고 지분 구조라든가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이제 수주를 받으면 이익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세아 특수강이 이미 그것과 관련된 합작법인을 설립해 놓은 상태에서 수주만 받으면 되는 상태인데 특수강은 지금 트레이딩 하시기엔 너무 오늘도 시세가 많이 나 있으므로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내수에서도 가격이 오르는 부분, 철강 가격 계속 오를 거예요. 6월까지 계속 오를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사우디 왕자 오는 그 일정까지 기간을 일주일로 놓고 봤을 때 키 맞출 수 있는 여력과 오늘 뭐 더 빠질 거는 없었기 때문에 매수가는 한 19,100원에서 18,500원 사이, 그다음에 손절가는 18,200원이 되게 중요한 구간이고요. 목표가는 21,800원까지 상승 여력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21,800원, 손절가는 18,8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전략에 참고하십시오. LNF 얘기 듣겠습니다. 박정훈 멘토님. 예, 아까 공매도 얘기도 네네. 드리고 하긴 했는데 NF 사업은 잘 아실 거고요. 예, 포인트는 일단 수주가 테슬라도 그렇고 앞으로 조금 예정돼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의 대부분 납품을 하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의 일정과 맞춰서 보시면 되는데 그런 거 입장에서는 수주나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항상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에코프로비움이라든가 이런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경쟁사 대비 조금 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네. 점들도 조금 매력적인 것 같고요. 추가로 해서 또 말씀드리신 건 LNF가 사실은 그동안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공장 진출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에서 이제 기술 유출 우려로 해가지고 조금 막았던 이슈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이슈인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연말이 되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 감안하면 단기로 LNF를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네네. 뭐 한 연말까지라고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미국 진출하는 거 이슈까지 감안하시고 그 뉴스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대는 연말까지 저희가 어느 정도 목표를 둬야 되나요? 올해 전고점이 이제 27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요. 네네. 한 28만 원, 27만 5천 원 제시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손절가는 뭐 21만 원 정도가 21선이니까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앞서 말씀하신 빈살만 방한 이슈 네네. 때문에
그쪽에 좀 더 코스닥이 포커스를 맞춰질 것 같아서 그때 만약에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받고 그러면 오히려 좋은 매수 찬스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슈가 다른 쪽으로 가서 주가가 흔들린다면 그때가 도리어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LNF는 한 25만 원대가 살짝 저항이 있기는 해요. 거기만 뚫으면 이제 27,500원, 뭐 28,000원까지 갈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28만 원이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하고 관심주 여기까지 확인했고요. 두 분하고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임주화 멘토 그리고 박정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